검수완박의 절차 관련해서 제가 설명 한번 하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거칠 게 없어 보이고 여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영배 의원이 탈당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무사 통과 수순. 근데 본회의 상정이 남았고 본회의 상정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박 의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3일 앞두고 갑자기 취소를 했습니다. 원래 꼭 가야 된다는 출장이다. 미국, 캐나다 방문. 제가 그렇게 전해드렸었는데 갑자기 취소한 이유를 뭐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 커다란 변화가 오는 지금 법안을 처리를 앞두고 그것도 여야 간에 진짜 극한 대결로 가는 양상에서 아무리 중요한 출장이지만 사회권을 넘기든지 하고 또는 안 넘기든지 하고 출장을 떠난다면 마치 이 현안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러지 않고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박 의장 앞에는 이제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원래 친정인 민주당의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에 안건 상정되면은 표결 처리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공수처법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조금 이 국회의장의 양심이나 여러 가지 그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이 법안 처리가 적절치 않다. 그러면 안건을 그 상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난 언론중재법 그 처리 때 이런 그 모습을 보였었죠. 세 번째는 이게 여야 간의 그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니까 잠시 숨을 고르면서 여야가 합의는 안 되더라도 중재 노력을 거쳐서 법안을 가져와 봐라. 이런 그 제3의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제3의 선택을 한다면은 사실은 찬성보다는 실질적으로 반대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우리 박 의장이 그 오랜 동안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정치도 오래 하고 이제 국회의장인데 본인이 여태까지 살아온 길, 그다음에 본인의 판단 이런 걸 그 총동원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걸로 보는데 물론 그 쉽지는 않은 판단이지만 민주당의 지도부를 제외하면은 민주당의 지금 많은 소속 의원들, 그다음에 야당, 많은 시민단체들, 대법원, 심지어는 그 현 정권의 우호적이었던 시민단체들까지 반대하는 상황을 우리 국회의장으로서는 그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근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해 언론중재법 얘기 때도 여야가 좀 합의하고 하라고 했다가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으로부터 욕설에 가까운 그 논란거리, 저 GSGG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네. 글쎄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가려다 안 간 것도 혹시 민주당이 압박한 거 아니냐, 뭐 이 얘기 나오는데 직권산정해라, 어떻게 좀 설 변호사님 보십니까? 아마 오늘 아침에 그 박홍근 원내대표도 인터뷰 내용 기사를 보면 일단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 박병석 의장과.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아마 이러한 그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을 통과해야만 하는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아마 박병석 의장에게 설명을 했을 것 같고요. 박병석 의장이 정말 조정할 수 없는 스케줄까지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서 보류 일정을 이걸 담당하시겠다는데 어찌 보면 본인이 임기 말 본인이 또 그 전반기 의장으로서 마지막 그다음에 책임감인지 또 본인이 또 주도권을 가지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여기서 여야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타협을 할 수 있는 또 묘안을 내놓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민주당으로서도 박병석 의장의 이러한 해외 순방 보류를 이것을 뭐 찬성인지 반대인지 지금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중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어찌되었건 간에 박병석 의장은 뭐 누구나 알다시피 뭐 협치를 중시하고 어떠한 원만하게 그 여야가 합의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가능하다면 민주당이 정하고 있는 4월 마지막 그 안에 어떤 좋은 중재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예.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관련해서 여러 새로운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 신분 여기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는 내용,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돌연 해외 순방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국회는 좀 바빴고요. 그런데 오늘 서초동에 있는 평검사들도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끝장 토론을 마친 결과인데요. 검수완박은 범죄 방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검찰의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조차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거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13개 항목을 좀 지적하고 있고 실제로 검사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글쎄요. 대법원 의견도 이렇잖아요. 검사가 위법하게 체포 구속된 사람을 즉시 석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존처럼 석방 명령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만약에 검수완박이 되면 이런 국민들에게 피해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 오늘 일선 평검사는 대법원이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13가지 항목을 대법원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대법원 법원 행정처 차장이 어쨌든 언론에 내보낸 메시지는 대체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은 위헌이다. 이런 견해가 다수설이다.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보면 지금 2020년도에 수사권 조정이나 이게 속칭 말하는 뭐 공수처 들어온 이후에 공수처가 과연 제대로 된 어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단 한 건이나 있었는지, 그다음에 검사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이래요. 6대 범죄만 수사하라고 해서 딱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가령 사문서 위조라든지 이 6대 범죄에 속하지 않은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하다가 그냥 경찰로 이 사건을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그냥 내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도대체 이게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검수완박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사법관들의 얘기가 나온 것을 보면 2020년도에 사법체계, 이 형사사법체계 이 변화 이후에 예. 형사사건 기소되는 건수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지금 방송에 나와서 정치평론을 하면서 예. 과거 2020년 이전에 가령 뭐 장관이나 국회의원, 뭐 고위공직자나 또 재벌들에 대해서 수사하고 논평을 했었던 건수하고 그다음에 그 법이 시행된 최근에 한 1년 6개월 상간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도대체 뭐가 있었는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없어요, 보면. 예. 그러니까 그만큼 2020년의 개혁 이 하나만 가지고도 개혁이 아니고 국가의 범죄 부패 사정 능력 자체가 사실은 아예 없어지다시피 한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실시하고 있는 저 검수완박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사실은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죄 방지법이다. 평검사들 어제 끝장 토론에서 이런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 검수완박 강행 수순, 민주당의 한 의원 탈당 얘기까지 첫 번째 이슈로 만나봤습니다.